이런 때가 별로 없는데, 글쎄 말이에요. 야, 아주 뭐, 아유, 그냥 완전히 썰매장이 됐네. 네. 야, 너무 좋아요. 아, 좋는데요. 아유, 가실래고? 예. 예. 예, 조심해서 가세요. 예. 와. 와. 엄청나네. 지금 여기는, 청주에 있는 산당산성인데, 한 20cm 정도 온 것 같아요. 완전히 눈썰매장이 돼서, 그거 알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네. 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지, 저도, 이야. 이 추운 날, 응?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이야. 와. 이 추운 날, 이 고생들을 하네. 응? 애기들은 안 춥겠죠. 응?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꽃이고. 내가 좀 쉬어가야겠네. 어우, 힘이 풀칠 정도라. 와. 여기는 까딱하면 미끄러질 수 있어서 나이 든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겠네. 이야, 천천히 한 발 한 발 살금살금 올라가야 됩니다. 와, 어디로 올라가야 잘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이야, 이 눈이 보통 많이 온 게 아니야, 이게. 이 충북권이 다른 지방보다 훨씬 눈이 많이 왔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 구치소에서 여러분 그 무슨 난방 시설이 돼 있겠어요? 응? 야, 아이고, 야, 대단하다. 이 경치도 좋고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소리를 겨우 못 듣거든요. 요즘. 응?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제가 봄에도 와서 사진 찍어 갔는데 와,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보세요. 와, 대단하지. 와. 야, 사람들이 이 힘든 걸 힘들다고 안 합니다. 응? 이분들은 다 마음이 편해서 여기 왔겠습니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와서 지금 눈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소실적에 눈썰매 만들어서 탔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와, 예, 참 부모님들이 여기 나오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함께하고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와. 여기가 산성입니다. 저 정면에 있는 예, 문이 청주시에 저는 이 북쪽으로 나 있어갖고 와. 아이고. 어디 갔어? 이야.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저들도 어릴 때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출가하고 나니까 다 이제 남남이 됐네요. 좀 우리 가까이 이게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이런 추억을 가져야 됩니다. 아, 여기 희한한 게 붙어 있네요. 누가 여기다 곰을 만들어 놨어? 와, 와,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응? 거기서 붙어서 뭐 해? 응? 야, 얘 뭐 같아요? 응? 아, 멋있다. 와, 대단합니다. 지금도 계속 한방눈이 퍼붓고 있어요. 와, 오늘 하루 종일 놀라나 보지? 응? 제가 일기예보는 만들어 봤는데 오늘 뭐 하루 종일 올 것 같은데. 와, 이야, 눈이 점점 더 큰 눈이 오네. 와, 와, 우산을 제가 안 쓰면 금방 쌓일 것 같아요. 와, 와, 좋다. 와. 아이고. 야, 애기가 얼굴이 빨개졌네. 와, 안 치냐? 안 쳐? 아이고, 착하다. 예. 어디서 오셨어요? 네, 청주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야, 여기 진짜 좋네요. 네. 야, 매번 놀러요, 매번. 이런 때가 별로 없거든. 응. 이제 뭐. 야, 어디 가긴 어디가 누수를 타야지? 와. 그래, 타자. 아빠랑 타자. 출발. 아이고, 그러면? 야. 다음 사람들을 좀 만나보러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눈이 많이 쌓여갖고 이제는 푹푹 빠지네.
와, 와, 눈 진짜 예쁘네.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응? 대단해, 대단해. 와, 이 참,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저렇게 아이들의 동심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지금은 이 맞벌이 부부가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대요. 와, 여기 뭐 이상을 만드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선생님 집지요? 응? 아이, 뭐야, 이게 엄청나네. 응? 이야, 이게, 어우, 이게 티나, 이게? 응? 이야, 야, 이게 얼면 그대로 집이 되겠는데? 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야? 한 3시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 그래요? 아, 야. 이게, 그래. 아우. 야, 이 완성은 뭐가 돼요, 완성하면? 아, 이거 그냥 애기들이 이거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단까지만 쌓아주려고 그러는데. 아, 예, 아유. 이게 엄청난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이네. 야, 이렇게. 와, 여기 좀 보세요. 너무 멋있다. 응? 황영민님, 감사합니다. 정우선님, 감사합니다. 저도 탄핵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 고치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오늘은 꼼짝을 못 하겠네요. 응? 차도 안 움직이고, 사람도 그렇고, 야,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니까,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호선님, 부정선거 수사라고 하셨습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제 곧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휘바람이 불어칠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거기 있는 간첩 또 99명의 중국인들 완전히 싹쓸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밝혀져야 될 건 밝혀질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초를 다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드러내야죠.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대통령이 다 하지 못하는 거 국민이 할 것입니다. 응?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권을 발휘해야 됩니다. 야,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대한 방송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을 것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까지 많이 왔네. 어르신 근데 저희 유튜브나 그런 방송은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안 찍어도 그러세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 산에 나무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이제는 좀이 앞에 안 보이네. 거반 앞에 안 보이네. 응? 야, 이런 추억이 있을까요? 애기가 전 똘방똘방하고 이쁘네. 야. 우리가 만든 성 아니다, 알겠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 와, 이거 너무 많이 눈이 오니까,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여기는 스키장도 아니고, 평소에, 이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아오는 이 산성입니다. 청주 산성. 근데 이 곳에 와서 보니까, 와, 완전 스키장이 됐어요. 이런 때가 별로 없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전경인데, 이야, 이거 대단해요. 대단해. 우와, 이거 잘 밟아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낙상하기 참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저 나무들 보세요. 계속 청주권, 충북권 일대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눈이 너무 대단하네. 아마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물 부족 상태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하면은 좋은데, 여름에 강수량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고, 차라리 눈이 오는 게 좋은데, 오늘은 특별히 명절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마다 사고 뉴스가 올라오는데, 어디 경북 쪽에서는 30대가 충돌을 해서, 연속 충돌해가지고 어제 사고가 났더라고요. 오늘도 사고가 계속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를. 이거 엄청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이게 저녁에는 다 얼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빙판이 돼가지고 운전하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저도 조금씩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너무 이 눈이 쌓여서 좀 있으면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자, 한 발자국씩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눈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우와. 춥다.
하여튼 정우선님 감사합니다. 황영민님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눈이 하얗게 세상을 덮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좌파가 다 물러가고 이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응? 도적놈이 사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간첩들이 우글거리는 국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게 되면 2년 후에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갱이 다 잡아내고 부정선거 이제 못하게 하고 현장 개표해서 그 기계로 조작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래서 대만처럼 현장 개표 해가지고 부정부리 다 뽑아내고 오늘 깨끗한 선거를 해가지고 정말 국민의 그 원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방송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몫을 조금이나마 감당하는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인데 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건 사고 또 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기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게 무엇이 잘못했는지 이것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존속되고 다시는 이 지저분한 인간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국에 와서 합니까? 해킹을 하고 선거 불의를 부정으로 만들어서 이 한국을 더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 각 나라에 가나에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99명이 잡혀서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거 밝혀서 윤석열 대통령 꺼내와야 됩니다. 어떻게 문영배가 어떻게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6개월도 아니고 자기 임기 내에 파면을 하려고 가진 노력과 수책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 그놈도 완전히 빨갱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법관이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설마, 응? 그놈이 빨갱이비야.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경험해봤잖아요. 응?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먹었습니까?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응? 최순실 태블릿 PC, 응? JTBC에서 조작해가지고 누명 씌워서 제3자 뇌물죄로 37년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엉터리. 야, 그때 우리 몰랐습니다. 응? 그런가? 어? 야, 세월호 7시간에 응? 뭔 짓을 했길래 오늘 파면을 받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그때 서울 갔었거든요, 현장에. 어?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데모할 때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뭐, 화형식을 하고, 어? 박근혜 대통령을 나치 사진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이거는 완전히 공산당도 그런 공산당이 없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저런 인간들도 있구나. 응?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응?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나라 세우라고 고생했습니까? 응? 물론 유신체제에서 강제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존속이나 했겠습니까? 벌써 빨갱이 됐지. 그런데 그 유경수 여사도 총탄에 맞고 문세강의 총탄에 맞고 응? 수직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배신을 잣대는지 몰라. 그래서 언제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고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뭐 일사천리로 배신을 때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국민의당에서 그때 한나라죠.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64명이 배신 때리는 거 아닙니까? 난 그걸 보고, 저놈의 당 망했으면 좋겠다. 응? 저건 당도 아니다. 무슨 놈의 당이 저래? 응? 그러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 당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응? 안철수를 그때는 또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정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안철수는 완전히 덧빨갱이네.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탄핵할 때 앞장서서 탄핵을 하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나 웃기는 거가. 이제는 땅바닥에 추락해서 그래도 그동안에 V3 바이러스 그거 해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도 그나마 한 가닥의 자존심을 지켰잖아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애국하는 겁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한동훈 이 자식이 개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게 여당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지랄을 합니까? 어? 이 나쁜 놈 새끼가 무슨 대통령, 무슨, 아이고,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이 꼴값을 떨지 말라 그래요.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누가 인정 안 합니까? 어? 아니, 빨리 민주당으로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지. 그렇잖아요. 야, 이 배신 때리는 놈들은 우리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의리를 지키는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응? 팍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황 선생님, 전 선생님 맞죠? 그래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제 국민이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 잘 골라서 투표 잘해가지고 여러분 2년 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응? 6개월 동안은 법정에서 싸움나고 6개월 가고 그러면 2년밖에 더 남겠어요. 응? 그럼 벌써 1년 지나면 이제는 이제 전국이 이제 선거 바람이 불게 되고 그럼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선거운동 하게 되잖아요. 어? 각 당마다 또 지역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아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사적으로 저 빨갱이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29번이나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탄핵시켜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와, 우리는 여기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대항해야 됩니다. 절대로 저들이 이 나라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디 공산당이 와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이 나라를 좀먹기 위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산당 총대회할 때 중국에서 왜 민주당 거기 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완전히 우리만 보려는 아주 공산집당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민이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으면 이제는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를 잘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만들 때가 됐다. 미국에서는 너희가 국방비 내기 싫으면
너희가 자주 국박을 해라. 어? 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뭐 팔팔 뛰고 막 떼굴떼굴 굶굴면서 반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러니 최영희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맞습니다. 저는부터 구속해야 일이 끝납니다. 부정선거 척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고 핵을 보유하고 나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동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국방에 힘이 없으면 국력이 없으면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저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미국 눈치만 봐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트럼프는 자기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가려면 나가라. 응? 그러면 우리는 핵 만든다. 응? 경제 탄압을 할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핵을 만들고 나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남의 나라 눈치 안 보고 우리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연방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 민주당은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다가 한 순간에 갖다 나라를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야 어떻게 나라가 쓰겠습니까? 응? 이 나라가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인구가 몇입니까? 거기서 5천만 명만 여기 한국에 이민 온다고 와봐요. 그러면 가지나 인구가 부족한 한국이 여러분 외국인 안 받아들여요? 외국인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그 정책을 쓰다 보면 어느 생각 있잖아요. 저는 그 안타까운 게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 대통령인지 그 사람이 중국인 대통령인지 아니면 북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합니까 우리가? 신분만 바꾸면 지금 사람들이 탈북할 때 한국의 여권을 가짜로 만들어서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자수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땅, 우리가 참 아끼는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도 지금 50%는 다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족성을 길러야 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민족성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전교조들한테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왜곡된 사상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가 망치는 겁니다. 학생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애국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북괴 간첩이 넘어와서
옛날에 왜 이승복이라는 아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공산당은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라고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반공사상이 없는 이 나라의 아이들한테 우리는 애국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학교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더 이상 이젠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역사를 가르치고, 응? 민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성애로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희생의 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자초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 석방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석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석방하는 것도 석방하는 거지만 그 다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나와서 똑같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뭐든지 지금 모든 정책을 삭감하고 말살해버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건, 응? 지금 계엄은 계몽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몽령. 그냥 국민을 깨우는 거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싸울 수도 없고 누구를 믿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겠어요.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 국민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국민성을 회복하면 이제는 대통령도 힘을 얻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무슨 일 하겠어요? 국민을 깨워주는 일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이고 또한 요소요소에 들어있는 간첩을 이제는 색출해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선거 다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렇게 정말 얼마나 전 세계가 여러분 중국의 저 황사 보세요. 살겠습니까?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한국은 얼마나 좋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필리핀 가봤지만 그 물이 석회물이기 때문에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전부 정수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물을 다 사 먹어야 되고 그저 겨우 이 샤워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 물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지진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매일같이 두려움에 쌓여 있고 언제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자기가 일으켜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너무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물론 6.25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딱 진짜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지키라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응? 돈을 줬어요. 근데 돈을 내가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데 강도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도적 맞았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려면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민족성을 길러야 된다. 잃어버린 민족성,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인권, 응? 우리의 정의 다시 만들어 세워야 이 나라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님, 그렇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대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뜻에서 자유 대한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자. 나 비록 한 사람이지만 나의 그 작은 힘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튜버가 돼서 적어도 악한 자들은 다 들어서 여러분 그들을 거울처럼 비추는, 그래서 국민들이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들이 비록 작지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가 유튜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무관심과 방관은 죄입니다. 왜요? 내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내 자식들, 내 아내, 내가 지켜와야 될 그 모든 소유권을 다 뺏기는 이 공산주의 앞에서 우리는 속세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깨어나자, 이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최영민 선생님 맞습니다라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이 때부터 민족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타국의 외국으로 다 유학 갔던 사람들도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러. 거기는 남자도 여자도 없대요. 다 똑같이 이제 훈련받고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경제를 꽉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6.25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6.25는 진짜 우리 민족의 아주 정말 비극적인 고통이지 않습니까? 왜 6.25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25는 오늘 교회가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절대로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막 여러분 한 거 할 때 일부의 목사님들이 아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천황폐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그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신사참배. 그게 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일본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게 그래 가르친 거예요.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나라는 해방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민족,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을 낳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여러분, 그것이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신앙에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철저하게 반성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너라고 정말로 그 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경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돌아가셔서 그 서재를 다 정리하고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15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다 쓰고 선한 일에 다 쓰고 구제하고 딱 자기 전 재산이 15만 원밖에 안 남았다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시대에 이제 그런 강직한 그 분이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과거에 나도 신사참배를 했노라.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다.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살겠노라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것 같아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종탑 높이고 땅을 넓혀서 대형 버스들을 사들여 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전국을 돌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은 200명만 되면 쪼개줘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올라오는 신학생들을 키워서 교회를 개척시켜주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정책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자기네들 배를 채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친구 목사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보고 나는 사례비를 500만 원 받아 자랑하더라고. 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00만 원도 못 받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받을 수 없어서 택시
대리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목회자들 수없이 많아요. 응? 근데 보통 큰 교회는요 2천만 원, 3천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왕자에 앉아서 여왕이 된 거야.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목사지만 와, 무소불위한 권력을 잡고 왕권을 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응? 야, 이거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응?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찍어버리려고. 회개치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찍힐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교회가 썩으면 정부의 모든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썩어요. 근데 교회가 살아나면 이 정부의 모든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부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재명도 교회에 갔다는데 저번에 성탄절 25일 날 갔더라고. 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7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7명. 근데 자기는 나는 그런 사람 몰라. 자기는 아예 모르는 것처럼 아예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자기 비서가 죽었는데 문상도 안 가는 사람. 와, 왜? 그렇게 해서 손을 끊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고 싶은가 본데 그게 벗어나집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구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꺼내오는 것도 좋은데 대통령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돌아오고 깨어나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이거 역으로 보면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고난받으심으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것처럼 우리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계엄이라는 걸 안 했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잖아. 근데 계엄을 통해서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인지 이렇게 상정으로 보면 아유 이렇게 추운 날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이 비록 탄핵은 받았지만 어떻게 구치소에 갇혀서 있을까? 그리고 가족도 못 만날까? 설날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야. 그게 잘 된 거야. 국민의당 놈들이 뭘 했습니까? 지들은 빠져나가려고 내란죄 어디다 내란죄라고 올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스스로 지들이 내란죄. 여러분, 국민한테 사과한다고요? 우리 사과 안 받아요. 뭘 사과할 게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길래?
뭐 죄를 졌어야지.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어?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어? 해코지 한 거 없는데, 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말이나 됩니까? 그걸 지들이 앞장서서, 어? 그런 것처럼, 마치, 어? 잘못한 것처럼, 어? 가서 국회에 나가서, 어? 자,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하니까 다들 절을 하대, 이 장관들이. 와, 근데 김문수는 안 하잖아. 응? 참, 응? 자존심을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겠어요? 나라 사랑 없어요. 오직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잠깐 이게 제가 물 좀 마시고 오려고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누가 타임랩스 찍고 있다고. 그런가? 그러네. 아직도 눈이 많이 오네요. 와, 바깥에 좀 서 있으면 눈싸움 되겠어요? 자, 잠깐, 자, 이제 차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 떡국 좀 드셨습니까?
전 갈 데가 없어서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청주에 있는 산성에 올라왔는데 참 좋네요. 여기 와서 이 눈을 맞으면서 대통령 생각도 해보고 나라 생각도 해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또 우리 애국방송에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게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눈시울이 뜨겁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응?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응? 그런데 그들이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나라 걱정하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탄핵 반대로 외치고 이러는 걸 보면 와,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응?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남자들은 잘 안 울더라고. 그런데 여성분들이 많이 울더라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 눈이 이 차 앞에 창에 많이 이제 쌓여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저녁에는 엄청나게 쌓일 것 같습니다. 이 충북권에 눈이 지금 20mm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특히 명절날이라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처에서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나면 그냥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뭐 5중 충돌, 10중 충돌, 30 충돌 이렇게 나니까 와, 이 고속도로에서는 속수무책인가 봐요. 미끄러운 데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물론 뭐 지방도로에서는 천천히 가니까 사고가 많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뉴스가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고 저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튜버들은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알려서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1시간 15분을 유튜브를 켰는데 여러분 최영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영민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킵시다. 정우선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킵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손일영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싸울 것입니다.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 남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제는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운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이제는 사상 검토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고, 응?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운영, 응? 이제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황영민님. 근데 이제 그러려면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6개월 기다립시다. 만약에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떨어지면요,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쫓아가서 문영배 가만 안 둘 겁니다.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둬서 될 일입니까?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간 이유, 99명의 중국인 간첩, 행위, 해킹하던 그들, 전 세계에 개표기 팔아먹고 그걸로 인해서 부정 선거에 가담한 행위, 선거관리위원회 간첩들 싹 잡아내고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계엄을 잘했구나, 계엄하는 데 이유가 있었구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국민도 동의하고 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계엄을 해야만 했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재판에 참여하셔서 낱낱이 조목조목 사실 증거와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해명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재판관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이 계속 오니까 이제는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 산에는 날이 빨리 어두워지네요. 이제 조금씩 더 이제 길이 얼기 전에 이 산을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이따가 방송을 다시 켜겠습니다. 내려가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같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